우리 동네 축구강 그 첫 번째 시즌 1라운드 출발합니다. 출발! 저는 이 우리 동네 축구왕 메인 MC이자 진행을 맡은 비버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해요. 이거 안녕하세요. 예의가 없어.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배꼽 인사했습니다. 배꼽 인사. 역시 시작하자마자 까기 시작해요. 역시 나는 이런 방송 너무 좋아. 바라던 바야. 예. 저희 방송은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각자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비판과 욕설과 이 모든 것을 모두 수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씨발.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인실존 이런 거 실행하지 절대 않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 어차피 축구 얘기해서 해봤자 인실존 심호가 나올 거면. 어차피 TV가 이거 자르겠죠, 뭐. 양반이 알아서 자를 거야. 네, 알아서 자를 거예요. 예, 일단, 오자마자 아주 그냥 벌써부터 막 소개하기 전에 나도 떠들기 시작했는데, 네. 자, 바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장자 순으로 이빨일은 연장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빨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팟캐스트의 기획자이자 나중에 또 뭔가 또 하게 될지도 모르는 야펠레라고 합니다. 야한 펠레인가요? 야펠레 뭐야? 야구계 펠레요. 그래서 한화가 롯데한테 12대 0으로 깨졌구나. 요즘 한화 응원한다더니. 하나는 응원하면 안 돼. 아니? 어디 팀 응원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거고. 내추럴리하게. 근데 저기 야펠레 형이 아까 전에 곰돌이들이요 환호하라 그렇게 페이스북에 남겼는데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두산 응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남겼는데 노경원하고 이현승이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김현수. 내가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말을 하면 안 돼. 김현수 플레이오프 때. 예. 김현수 플레이오프 때. 김현수 잘해가자마자 다음날 손가락 부상 당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거 같아. 대단해요. 하는 거 보면은. 아니야, 근데 나 그래도 다 통하는 건 아니야. 나 삼성하고 김성훈 감독한테는 안 통해. 그런데 오늘 12대 0으로 졌어요, 롯데한테? 하나가? 몰라, 관심 없어. 어제요, 어제. 어제 졌나, 어제? 오늘 또 졌던 것 같은데. 관심 없어. 어쨌든 우리는 축구 방송인데 왜 자꾸 야구 얘기를 해? 각설하고 하던 거나 잘하세요. 야구는 좆도 모르면서 축구에나 미쳐 살던 사람들이 야구 얘기라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들이 하는 야구 얘기는 그냥 무시해주세요. 왜 야펠레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야구와 축구의 혼합이네. 혼종이야, 혼종. 야구의 야를 이제 야쿠트로 바꿔줘, 그러면? 아니, 그러지 마요. 예. 자, 이빨이. 예,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봄은 포근하게 여러분의 귀는 더욱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K리그와 분데스리가 그리고 소외된 리그들의 분석을 맡은 이 프로그램의 작가 역할을 맡고 있는 곡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에 빠다 발랐어, 저 새끼. 원래 그래야 돼요, 이거. 원래 이거 항상 그래야 돼요, 이거. 저 새끼, 거북목 돼가지고 저 얘기하는 거.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이렇게 긴장. 거북목은 무슨 목에 깁스 발랐어, 이렇게 깁스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거북목이 된 거는 무슨 바다 같은 목소리 내기 위한 추진력을 하는 거야, 뭐야. 와, 잘한다. 이거 저런 거야. 그래, 우리가 원하는 드립의 지향점이 바로 저거란 말이야. 어쨌든,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유럽에서는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이 열리고 생방송으로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죠. 하고 있는데요. 이거야 나중에 듣다 보면 저희가 방송하다가 중간중간 저희들의 그 반응을 보시다 보면 어른이 알아서 나오고. 어른이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작가가 있는데 네. 작가가 또 일 때문에
조금 우리한테 바뀌었어요. 그냥 책임감이 없어. 또 작가가 아니라 PD죠, PD. PD, 그래. 저기, 디렉터. 그렇죠. 디렉터이자,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연출자인데, 이게 또 우리한테 다 넘겨놓고, 본인은, 회식을 하러 갔죠. 아니, 직장인인데 가죠. 일단 회식은 둘째치고 회식할 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몸에? 아니, 술 안 먹잖아. 술 안 먹어요? 이 양반 술 안 먹어. 훌륭한 양반이네. 술을 안 먹어.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안 먹는 거니까? 그래서 나랑 가끔씩 저기 치느니 면접할 때 혼자서 음료수 먹어. 저번 주에도 족발 먹을 때 그 사이다 드셨잖아요. 그래. 네. 오프닝은 여기까지. 네. 야, 오프닝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야. 안녕하십니까. 기술과 편집을 맡고 있는 PD 떼끼입니다.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믿은 게 잘못이지. 녹음을 맡기면서 소개해달라고 청해놨더니 나를 까고 있지 않나. 진행자는 PD 보고 작가라고 역할을 헷갈리지 않나. 첫 녹음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줍니다. 다음 주에는 직접 출연하여 옆에서 감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뿅. 아니 자, 원래 이런 거 아니야? 5분밖에 안 했는데 뭘 저기. 5분인데, 5분 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가 안 되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코너, 저희는 이제 고정적인 코너로 들어갑니다. 매번 이제, 1, 2부에는요, 1부에는 K리그, 우리 또 K리그 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가 또 내일부터 개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제가 시범방송이나 떠들었던 내용들은 K리그 클래식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번 녹음부터 챌린지까지 건드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유럽리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EPL,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요즘, 모르겠어요. 세리에를 얼마나 시청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세리아는 아마 가끔 거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또 우리 또 곡가미가, 또 우리 독일 분데스리가의 또 황소개구리, 팬이다 보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2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팬이라서 더 까야 돼. 그래서 3부는 특집입니다. 특집이고요. 이번 주는 다음 주죠. A매치 데이 주간을 앞두고 지금 이제 선수들 A매치 대표팀 우리나라 선수들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또 변동이 있기는 했어요. 장현수 선수의 부상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번에 만나는 팀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뉴질랜드죠. 간단하게 경기 예측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훈 선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곁들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동훈 선수에 대한 얘기 곁들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바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K리그 이제 간단하게 프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리뷰는 우리 곡가미가 준비했습니다. 1라운드 1부 첫 번째 K리그 리뷰. 네, 저는 수원과 인천, 빅버드에서 열렸던 2대1로 수원이 승리했던 경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험 방송으로 제가 리뷰할 때는 서울하고 전북을 들고 왔는데, 경기를 보니까 서울하고 전북은 제가 진짜 차마 리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했지. 아니,
여기는 이게 KBS 잘 안 봐. 네, 잘 안 보시는 분이고. 나 잘 안 봐요. 이상한 거 얘기해도 이해해주고 여기는 넘어가요. 여기는 그냥 첼시 팬일 뿐이야. 네, 어쨌든 이 경기는 이제 그 2대1로 수원이 승리를 했는데 수원이 참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득점 상황은 전반 11분에 이제 그 인천의 권원규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내줌으로써 그 수원이 선취 득점을 한 건데요. 중원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수원이 인천이 뒷공간을 찔러서 침투하는 과정에서 그 권원규 선수의 PK가 발생을 한 거고 그 레오 선수가 찬 게 아니라 산토스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왼쪽 아래 구석으로 찔러 넣은 게 득점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후반 29분에 그 수원 진영에서 롱드로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수원 선수들이 놓쳤어요. 페널티 안쪽으로 롱드로인을 했는데 수원 선수들이. 그래서 그 수원 수비가 경합 과정에서 볼을 놓치고 뒤에 있던 김인성 선수가 네, 헤딩으로 득점을 한 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 이게 계속해. 네.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을 테니까. 네, 우리 지금 알겠습니다. K리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중간적으로 하고 있던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해주자면, 네.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마드리드가 성사되었습니다. 자. 마드리드 더비가 저기 아닌가? 엘 마드리갈인가? 그렇게 불릴 거예요. 예, 어쨌건. 여기서 잠깐.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전 편성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 대 FC 바르셀로나. 두 번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세 번째, FC 포르투 대 바이에른 뮌헨. 네 번째, 유벤투스 대 AS 모나코. PD인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황소개구리가 식용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재미있는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뿅. 다시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후반 48분에 인천의 패스미스가 불러왔던 게 수원의 공감 침투로 이어졌고 이게 역전이 됐는데 누가 득점을 했느냐? 염기훈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요. 인천의 측면 라인이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을 하고 그게 이제 측면에서 정대수의 염기훈으로 패스가 이어지면서 염기훈 선수가 이제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알 깐다 그러죠, 우리말로. 네, 그쵸. 예, 알을 까서 득점에 성공을 한 것이 이제 그 2대1로 경기가 끝난 겁니다. 네, 그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경기 분위기는 인천이 좀 우세한 분위기였었어요. 분명히 전반 11분에 수원이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천이 따라잡으면서 이거 인천이 발목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수원이 이제 그 역전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그렇게 그 승리를 가져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천도 어느 정도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진 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반 20분에 원래 수원도 편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전반 20분에 카이오 선수가 옵사이드로 그 득점은 성공을 했는데 옵사이드 판정으로 노골이 된 상황이라 그런 게 이제 운이 좀 따라주지 네, 않았네요. 운이 따라주질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천이 인상적이었던 측면 공격을 많이 시도했어요. 결과적으로 측면 공격 하나만 맞아떨어졌어도 인천이 승리를 가져갔을 것이라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참 인천이 이번 시즌 보면 좀 운 없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개막전에서 광주한테도 후반 막판에 한 방 얻어 맞으면서 네, 그렇게 좀 이제 승리를 놓쳤었는데 네. 자, 이 승일패 다음번에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그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빨리 이제 포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케빈 선수라든지 이천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놓치면은 득점이 안 되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뒤에서 박대한, 이성우, 권한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은 우리 야펠레께서 뭐 야펠레 말 다 했으면 해요. 뭐 나한테 왜 그래?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실수한 너무 게 마시라고. 제가 먼저 하라고요? 지금 끝났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역시 목에 그게 아니라 그렇고. 뮌헨하고 포르투 만나서 좋아하는 거야. 이게 지금 때마침 1시간 늦어가지고
때마침 유럽리그 하면 딱 보면서 하려고 딱 째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파주에 사는 모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주는데, 예, 오늘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8강 갈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다 떨어지면 진짜 개망신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제가 야펠레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북 서울은 일단 네임밸류가 좋아요. 네임드예요, 네임드. 네, 네임드. 그리고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니 이게 방송 준비를 해와야지. 아니, 좀 K리그를 좀 봐요. 그냥 기획자잖아, 좀 봐줘. 아니, 기획자가 잘 봐야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첫 방송부터 이렇게 준비를 안 해요. 아니, 이거 삐그덕 되면 어떡해. 아니, 다 그런 거지, 뭐. 자, 이제 처음부터 누가 다 잘해.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7번 국도 더비, 또 동해안 더비, 등뼈 더비, 꼬리뼈 더비라고 불리는 네, 그렇죠. 예, 포항대 울산.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참 언제나 만나도 참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역대 K리그 골키퍼 골 1호죠. 김병지 선수가 넣었던 경기도 울산 시절에 넣었던 그 골도 이 포항을 상대로 했을 때 골을 넣었었던 경기고요. 그 이후에 뭐 역사적인 여러 명승부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울산의 주제이죠. 김승기 골키퍼의 PK 데뷔전도 이 포항과의 경기였었고요. 자, 일단은 경기 자체는 이제 포항의 홈인 스틸리아드에서 경기가 일어났는데요. 일어났다고 하면 안 되지.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그렇죠. 자꾸 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방송이야, 넘어가. 알았어. 고마워요. 이럴 때 고맙네. 방송이야. 이럴 때 고맙네. 넘겨. 뭘 그렇게. 어쨌든, 됐고, 각설하고. 각설했다는 말 잘 안 쓰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비 집중력의, 경기가, 수비 집중력이 경기를, 승패를 갈랐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제골은 초반 분위기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노바운드 중거리 슈팅이라거나, 김승규 선수가 지키고 있는 골문을 위협을 했는데요. 김승규 선수 역시 안정적입니다. 이번에 2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다 운이,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도 수비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사실 골이라고 하는 건 수비 집중력에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골, 울산이 골을 넣었을 때만 해도 제파로프가 중앙에서 발리 슈팅으로 인사이드 밀어넣는 슈팅으로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측면을 파고들던 왼쪽 풀백의 크로스를 지켜보고 있던 포항 수비진들이 제파로프 선수를 놓치면서 첫 번째 선제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포항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동점골 손준호 선수가 넣으면서 따라잡았는데요. 이 당시 좀 포항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수비에 태클이 운 좋게 포항의 손준호 선수 발 앞으로 들어갔고 결국 손준호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 넣으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실 좀 운이 없기도 했고 수비 집중력 미스가 되게 컸는데요. 마스다 선수의 중거리 슈팅 포항의 수비에 몸을 맞고 튕겨 들어가면서 굴절됐어요. 이게 낙차 큰 커브가 걸렸기 때문에 야구로 치면 낙차 큰 커브에 신하영 선수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어떻게든 좀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후에 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포항의 백패스를 가로챈 양동현 선수의 밀어넣기로 인한 세 번째 득점은요. 신하영 선수 좀 멘탈을 많이 흔들어 놨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3대1 급격하게 벌어졌고요. 티아고 선수가 한 골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김신욱 선수의 하프발리에 얻어 맞으면서 사실 이 하프발리도 사실 신하영 선수 정도면은 막아줄 수 있었던 공인데 낙구 지점을 잘못 잡으면서 골키퍼 손을 맞고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는 참 포항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운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 수비 집중력의 미스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항으로의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신욱 선수하고 티아고 선수하고 김신욱 선수 그 골 장면을 봤는데 티아고 선수 골 장면 그 리플레이가 끝나자마자 김신욱 선수가 끝난 것도 아니죠. 끝나는 중간에 하던 중간에 김신욱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그쵸. 사실 본 카메라에는 안 잡혔어요. 네, 보고 싶었는데 그게 리플레이로만 잡혀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공이 떨어지는 것을 역시 공중볼에는 강하다는 김신욱 선수이기 때문에 그 슈팅 따라잡고 사실 그 후반전 이제 30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골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포항의 입장에서 기세만 살리면 울산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바로 좀 도망가는
골을 내준 게 팀의 입장에서 좀 운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 보셨어요? 이 경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일하고 있었죠 그때. 매장에서 일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운은 참 이런 명승부를 놓치다는 게 좀 다시 보기라도 열심히 보면. 근데 나는 서울대 전북도 재밌게 봤는데. 서울대 전북 재밌게 보시죠. 난 재밌게 봤어. 서울대 전북은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가둬놓고 때렸죠 뭐. 그냥 가둬놓고 때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경기 한번. 그냥 딱히 가둬놓고 때렸다라고 얘기하기엔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전반에는 서울이 좀 가둬놓고 때렸다라는 느낌은 좀 난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 예. 그거는 좀 들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 씨께서 항상 얘기하잖아. 서울은 공격수가 없다. 라는 그렇죠. 얘기. 나도 그 얘기는 동감하거든. 진짜? 왜냐면 나도 K리그 잘 안 보지만, 울트라 리스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울트라 리스크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울트라 리스크가 같아서 울트라 리스크라고 하는 울트라 거예요. 리스크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이제 서울 얘기 잠깐, 득점장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죠. 대한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고 나서부터는 서울에 마땅한 공격 자원이라는 게 거의 지금 전무한 실정이잖아, 사실상. 기성 자원에 해봐야 이제 윤일롱이랑 고요한. 그렇죠. 뭐, 요 정도. 사실 요즘 윤희룡 선수 또 한 명, 안 외국인 좋아요. 선수 누구지? 몰리나 정도인데. 에벨톤 있고, 에베톤 있고. 그래도 그 한 명 오스마르? 에스쿠데로였나요? 에스쿠데로는 이적을 했어요. 그냥 잘 팔은 것 같아요, 에스쿠데로는. 에스쿠데로가 잘 팔리기는 했는데. 몰라, 난 그 양반 하는 건 못 봐서 모르겠는데, 서울 팬들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잘 팔았다 얘기를 하더라고. 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 그 성남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로 이끈 게 에스쿠데로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아니야? 그러면 무다구치 했냐? 뭐 이런 양반들 아니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에스쿠데로가 역사적이었나? 드리기? 이게 우리 축구 방송이고 우리 전공적인 부분으로 가면 또 안 돼요 또. 무다구치 했냐면 찾아봐. 독립 유공자야. 그 울트라 리스크가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울트라 리스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스쿠데로는 그 역적이에요, 그냥 역적. 그 이제 팔리고 나서 엄청 잘 팔렸다고 아주 그냥 신나하던 분이 울트라 리스크 C 되시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서울 먼저 FC 서울하고 전북현대 골 장면을 먼저 보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외국인 용병의 공격수죠. 전북현대 이제 새로 영입한 올해 영입한 거 맞잖아. 올해 영입한 거 맞죠. 올해 영입한 원래 예전에 삼성에서 뛰었었던 한때 또 이렇게 수원 팬이었던 에두 선수가 그때 명함만 서울 팬이었어. 그렇죠. 그래도 에두 선수는 지금도 K리그에서는 전설이죠. 알아주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에두 예전에 서울에 수원에 있을 때 잘했잖아. 뭐 수원에서 바로 간 데가 샬케죠. 샬케 공사로 갔다가 샬케로 바로 갔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보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 네. 우리나라에서 뛰었다고 골에 그 당시에 또 메뉴 경기 또 나왔어가지고 그때 또 반가웠죠 저도. 반가웠는데 아무튼 이제 에두 선수가 다시 이제 국내로 복귀했는데 국내로 복귀한 게 이제 수원이 아니고 전북이 됐어요. 전북 현대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욱 선수하고 이제 짝을 맞춰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에두 선수의 골이 있기 전에 에딩요가 이제 먼저 슈팅인지 그게 패스니나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슈패스라고 하죠. 슈패스를 때리고 그게 수비를 막고 에두 앞에 이제 굴러온 거를 에두 선수가 너무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렇죠. 솔직히 에두 정도 클래스의 공격수가 그걸 놓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나는 이제 전북 저기로 기울었다고 난 개인적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전반에 사실 그러니까 골이 없었다는 게 서울한테는 그게 큰 패착인 것 같아. 가장 큰 패착이 그렇죠. 그거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전반에 몰아놓고 가둬놓고 팼는데 거의 그러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장면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회를 놓쳤다는 게 일단은 가장 큰 패착이었고. 사실 전북이 서울 경기장 오면 상당히 좀 고전을 많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 경기로 인해서 징크스를 확실히 날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을 얘기하자면 이 두 번째 골이 정말 기가 막힌 골이었던 것 같아. 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이제 세트피스였나? 그렇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막혔고 그거를 이제 전북 수비가 이제 걷어낸 거를 애닝요 선수가 레오나르도 선수한테 패스를 했나? 아닌가? 반대인가? 내가 아직 선수 얼굴이랑 이름이 매칭이 안 레오나르도 돼서 선수가 네, 운반을 마지막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죠.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제 애닝요였을 거야. 애닝요 선수한테 공을 주고 그다음에 애닝요 선수가 다시 리턴 수패스 기가 막히게 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선수가 이제 쭉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에닝요에게 패스한 걸 이제 또 마무리한 거예요. 이게 네. 그거는 진짜 그 유럽 축구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힌 역습에 그래서 이게 네. 그 역습의 정석에 이제 7초에서 10초 타임으로 끊는 게 제일 좋은데 딱 그 공격 패턴을 정확하게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에서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차두리 선수가 좀 아쉬웠어. 개인적으로. 수비 들어오는 게. 왜냐면 레오나르도 선수가 쭉 들어올 때 가까이 다가왔거든.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앞에 가로막은 게 누군지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김진규였나? 아무튼 누가 가로막아보니까는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와 버렸거든. 왜 그렇게 해야 돼? 중간에 1대1 마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옆에서 같이 압박 들어가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골대하고 일단 멀리 벗어나게 할수록 역습 바로 실패했네. 좀 그 수비 포지셔닝이 조금 안 좋기는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서울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됐던 장면이기도 하죠. 좀 차두리 선수가 좀 안타까워 나는 그 상황에서. 하지만 일단은 근데 서울 입장에서는 그 7초 공격을 얻어맞은 건 어떻게 서울 팬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보자마자, 제가 왜, 지난주에 시험방송에서 서울 전북 해놓고, 인천 수원으로 옮겼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딱, 경기, 서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쪽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딱 보고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북이 잘했네, 이건데, 서울 팬의 입장에서 딱 놓고 봤을 때는, 서울 진짜 못했다. 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중립적인 사람도 그래요. 서울이, 김현성이 어찌저찌에다가, 이제 우왕좌왕하던 속에서, 그치. 이게 추격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네, 서울 첫 번째 골이 이제 그 건스트 키퍼가 좀, 맞아. 아까운 게 이제 펀칭을 한 개 차이 나는데 그걸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권순태 키퍼가, 전체적으로 쳐내는 성향보다 잡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 권순태 키퍼 얘기하니까 드는 게 그 예전에 그 AFC 챔피언스 리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울산을 어떻게 뒤집어버리고 올라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권순태 키퍼인데, 거기서 그 이천수 선수, 당시 울산에 있었던 이천수 선수, 최성국 선수, 그 녀석. 예, 그 사람. 예. 볼드모트야? 얘기합시다. 그냥, 어쨌든. 근데 입에 올리기 되게 싫어, 그 이름. 나도 솔직히 싫긴 해. 싫기는 한데. 싫긴 해. 예, 어쨌든 그 듀오가 있었을 때, 그치. 그 듀오의 공격을 끝까지 잡아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잡아내는데 성공을 해서 그랬지, 만약에 그 듀오가 패스플레이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전북이 그거를 과연 뒤집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 그 경기 생각해보면 건수태 키퍼가 손에 풀바르죠. 딱 풀바르죠. 예. 착착 잡히더라고, 이렇게 거기. 네, 잘했어요. 레이나랑 섞어놔야겠네. 핸들링이 되게 좋아. 여기서 또 예상치도 못하게. 우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살이 들렸어. 가래가 부러마. 왜 레이나 키퍼는 너무 펀치만 너무 해서 문제지. 이게 아니에요, 레이나 키퍼는 클러치를 하지. 클러치는. 레이나 키퍼는 이거 손으로 막는 거를 피스팅이라 그러는데, 피스팅을 하는데 그 피스팅하는 손 바닥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스. 그렇지. 그게 로이 캐롤이 맨유 시절에 같이 하이파이브해가지고. 전형. 그렇지. 이게 체인징 된 거지, 체인징. 전형된 골키퍼. 맨유 팬이지만 로이 캐롤 참 고마운 골키퍼입니다. 로이 캐롤만 고마워. 많죠. 자, 이제 다음 K리그 끝났습니까? 리뷰가 끝났고요. 리뷰 마무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마무리가 좀 그거 이상한 하나 것 있지. 같아. 또 하나 난 아쉬웠던 게 아니라 이건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경기 막판에 진짜 막판에 최철순 선수의 그 퇴장. 퇴장이요. 그건 난 왜 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좀 무리했다라고. 너무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는 거의 다 끝난 마당이었으니까 이 경기에서는 영향이 미치기 전혀 한도 없지만, 물론 이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또 동쪽골이 많이 들어갔다면 완전 최철수 선수는 완전 역적이 됐겠지. 근데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었으니까 경기 분위기상. 다음 경기 어떻게 할까요? 다다음 경기. 지금 퇴장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경기 추가적인 징계는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무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철수 선수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조금 침착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착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어쨌든 경기는 승리는 했는데 본인이 찝찝하잖아요. 지난
포항 울산에서도 퇴장이 하나 나왔었죠, 아마? 그렇죠. 예, 그 김원일 선수. 그렇죠. 조금 예. 무리했어요. 그때. 예, 무리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 경기, 그 개막전 때. 개막전 때 예. 오범석 선수도 퇴장을 한 번 당했었고요. 네, 개막전 때 퇴장을 당해서 그 2라운드를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수원과의 경기, 포항 수원과의 경기에서 오범석 선수하고 예. 그다음에 김원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좀 팀의 경기를 좀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일단 수원이 이겨서 그렇다 치지만서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의 핵심인 김원현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조금이 아니죠. 것이다. 타격이 조금이 아니죠. 네. 상당히 컸죠. 3점짜리 사실 울산 경기는 9점짜리라고 경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 일단은 리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1라운드 1부. 두 번째. K리그 프리뷰. 다음 프리뷰는 또 역시나 첫 번째는 곶감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건 곶감이 잘해요. 고유고감입니다. 네. 네, 저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를 들고 왔습니다. 포항은 현재 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서울은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쏘네리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왜 로쏘네리라고 그러느냐? 이탈리아어로 로쏘네리가 검은색, 빨간색 줄무늬가 되어 있는 거를 로쏘네리라고 그래요. AC 밀란이 별명이 그거죠. 예, AC 밀란의 별명이 로쏘네리. 변명 무슨 바로 똑바로요. 대총리의 변명이야? 아니지. 갈기꾼의 변명이. 너 사기 쳐놓고 변명 치는. 아유, 그냥 그럴 줄 몰랐어. 아니, 난 이렇게 싸게 팔 줄 몰랐지. 어쨌든 그 양팀의 유니폼이 똑같이 검빨 줄무늬인데 포항은 가로로 줄무늬, 서울은 세로로 줄무늬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래서 똑같이 로쏘네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라이벌이 그건데 최근에 이제 괜찮네. 예, 최근에 황선홍 감독이 최용수 감독을 향한 라이벌 의식을 드러내면서 항상 이제 최용수 감독만 보면은 우리는 최용수 감독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최용수 감독이 이겨야 네, 된다. 적어도 최용수 감독은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계속 연전연승을 하고 있어요. 황선홍 감독이 이겨요, 계속. 일단은 뭐 네. 고고한 황새 자태를 드러내면서 네, 최용수 감독이 이기는 거를 한 10경기당 한 번씩 봐야 되나? 예, 그 정도예요. 근데 불나고 나서 10경기 안 치러봤잖아요. 예, 근데 좀 드물어요. 아니 부임하고서 10경기 안 치렀죠? 10경기는 대포함전은 10경기 안 했죠? 아직은 10경기는 아닐 텐데, 이게 최용수 감독이 승리를 했던 그게 좀 드물어요. 드물고,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속지는 않은 표정을 짓는데, 요즘 들어서 또 위기에 몰려있죠. 이게, 대안이 있어도 그랬죠? 1년 시즌서부터 11, 12, 13, 14, 15. 계속, 5연속 지금 하위권에 있거든요. 시작 2라운드 할 때마다. 서울 맞아. 네, 좀 이게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냐, 아니면 팀 수준이 거긴데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는 거냐, 이런 끌어올리는 거면 진짜 명장이죠? 예. 근데 3위로 막으면 진짜 정우 씨. 예, 그 아스날 같아요. 꼭 어딘가, 좀 시작은 밑에 있는데 올라와요. 근데 아스날이 유일하게 지난 시즌인가 지난 시즌인가 시즌에 위에 있다가 4위로 떨어졌죠. 뭐 그거는 예. 뭐 흔히 있는 일이기 예. 때문에. 근데 어제 제자리는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예, 놀라운 포지션이에요. 예, 신기한 게 서울도 지자리는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챔스권에는 들겠고. 예, 챔스권에는 들게끔 이제 지자리는 기가 자, 막히게. 그럼 서울 팬의 찾아가요. 입장에서 박주영 선수의 영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몸이 잘 안 풀렸던 선수, 그리고 또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뛰었던 선수가 지금 컴백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태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데. 누구? 박주영? 그쵸, 박주영. 이게 이 상황. 집중을 좀 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좀 계속 들어줘. 이게 개드립이요, 뭐요? 잠깐 동안. 예. 잠깐 동안에. 나만 뭐야? 내 말만 들리고? 잠깐 동안. 내가 왜 널 봐, 뭐. 아니, 그니까, 형이 똑바로 걸어가도 형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 아니야? 자기가. 아니, 순간적으로 나는 모르게 갑자기 귀가 윙 거렸어, 순간. 미안해. 몸이 안 좋아요? 피곤해.
그쵸. 저도 피곤해요. 지금 졸릴 때 지금 녹음하는 거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박주영 선수가 사실 서울에서 잘 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상 서울에서 경기한 게 많아서 서울에서 잘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게 2005년 시즌에는 박주영 선수가 그 유스 대회죠. 피파 유스 월드컵, U19 월드컵인가? 예, 그때 나가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팬들이 박주영 선수가 공만 잡으면 환호를 했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수로서도 그거에 대한 위압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공간을 잘 찾았다고 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이제 귀네슈 감독으로 서울이 감독을 바꿔놓으면서 박주영 선수가 본 포지션에 찾아가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원래 박주영 선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에 있다가 뒤에 공간이 나면은 뒷공간을 파고드는 이게 그 장재원 해설위원은 이거를 토레스형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뒷공을 차서 찔러 들어가는 포터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모나코로 갔는데 모나코에서는 잘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나코에서는 네. 그래서 다시 어쨌든 2015년 현재로 돌아오면은 뭐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현재로 딱 돌아오면은 그런 결정력을 갖추지 않은 선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다 똑같거든요. 지금 정조국 선수 골 못 넣고 있죠. 김현성 선수 골 못 넣고 있죠. 김현성 선수가 어제 한 골 넣었죠. 저번 주에 한 골 넣었죠. 예, 어제 겨우 쫓아가다 한 골 넣었는데 그것도 수많은 경기를 뛰면서 한 골도 못 넣은 상황에서 한 골 집어넣은 거죠. 지금 뭐 다른 공격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쿠사로 선수 이적한 것도 잘 됐다 그러는 이유가 골을 못 넣어서 그런 거예요. 네,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진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공격진이 터지지 않는 거는 포항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2선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2선도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윤일록 선수가 요즘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 아시안게임이죠. 아시안게임 이후 부상에서 아직 다 자기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네.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공격진이든 2선이든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그 총체적 난국이죠. 결국에 그래서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나왔던 서울의 공격형의 그 이름이 뭐냐? 스트라이커입니다. 수비수 스트라이커 해가지고 김진규, 아디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포항도 2선에 있던 손준호 선수라든지 누구죠? 저번에 골 넣었던, 이번 라운드에 골 넣었던 외국인 선수. 티아고? 티아고 선수도 미드필더예요. 미드필더가 2, 3선에서 골을 넣고서 1승 1패고, 서울은 김현성이 1득점하고서 2패인데, 문제는 양팀 골키퍼가 경기 출전이랑 실점수가 똑같아요. 2경기 4실점이거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력을 놓고 보면은 포항은 탄탄한 조직력을 통해서 끌고 올라오는 게 강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역습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술을 진행해 가는데 끌고 올라오는 게 강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울산전을 통해서 본 건데 경기장을 그렇게 넓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울산에 비해서 득점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을 걷어낸다든지 그런 게 좀 작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득점과 연결된 상황에서의 수비 실수가 많았다는 게 그 포항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력을 살펴보면은 난감하죠. 진짜 난감합니다. 공격 안 되죠. 그 패스플레이인 기동력이 서울의 공격인데 그렇게 점유율 면에서 밀려서도 득점을 가져오는데 대안이 이적하면서부터 그 점유율을 가져오면은 뭘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골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골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은 조금이나마 터지는 포항과 터지지 않는 서울. 이 두 팀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과연 문제는 서울의 이 슬로우 스타터 징크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이 이 경기의 이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로쏘네리 더비라고 해서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재미없게. 아니, 근데 좀 자세해요. 역시 이런 건 곡감이 잘해. 분석을 잘해. 예, 근데 지금 확인하게 되면 이번에 이런 로쏘네리 더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남과 수원 과거의 그 마계 대전. 네, 그렇죠. 형태는 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작게 대전. 네. 작게인데 약간 군대 느낌 납니다. 네. 약간 군대 느낌이 나긴 사실 하는데 수원과 성남 사이에 그 특전사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뭔 특전사 사령부가 있어. 거기 광주 쪽에 있어 특전사 사령부. 경기 광주에 있을 때. 에이, 그럼 수원하고 성남하고 길이 좀.
거기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아니지. 그런가? 어디야? 그게? 아, 뭐, 경기도 광주니까 성남보다 아래에 있네요. 특전사 그, 예, 사는 그- 거 밑에 거기 있잖아. 그- 송파 쪽에 있잖아. 아니, 그쪽에서, 이거 군사 기밀인가? 아니, 다 알아요. 다 알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사실 뭐, 군사 기밀이라고 얘기하는 몇몇 부대들 이미 소문 다 났어. 말을 하지 않겠는데, 다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하는 오프 더 거죠. 레코드. 술 먹으면서 나중에. 어쨌든 이게 마계 대전 그러니까 천마의 마에 수원 삼성 그 블루잉스의 이제 그 개 이게 두 개 붙었는데 이게 이제 성남이 그 까치로 마스코트에 바꾸면서. 까치로 바꾸면서 이게 작자로 바뀌어 버렸죠 이게. 까치자. 네. 되죠. 이게 작게 대전이라고 아우, 우리 비버가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예. 그래도 까마귀로 안 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오게 되전은 좀 오게 그렇잖아. 어쨌거는 그 두 팀도 이제 힘들지. 나도 이제 정리하기 힘들어. 네. 근데 어쨌거는 이 두 팀도 이제 또 다른 새 조류 대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기도 이번 주 클래식도 재밌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챌린지에 대한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부천 FC 대 대구 FC. 부천 FC는 좀 이번 시즌에 아마 최진환 감독에게 지난 시즌 1년간은 그냥 유예 기간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2014년도 2월 달에 최진환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네. 근데 개막은 3월 달이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팀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라는 건 가히 미친 짓입니다. 퍼거슨 영감이도 이런 건 못해요. 그쵸.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겨울 이적 시즌 하면서 첫 시즌을 지난 이후에 이번 시즌에 다시 자기 이제 입맛대로 팀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자그마치 지금 내보낸 선수들만 몇몇만 봐도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 해도 11명에서 한 개 팀 정도의 선수를 내보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뭐 부천의 최인창 선수라거나 좀 아쉬운 건 이제 이재승 선수 좀 이제 제때 제 역할을 좀 해줬고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잘 치러주는 선수를 방출해서 지금 이제 내셔널리그로 두 선수가 다 갔죠. 그리고 이외의 선수들은 거의 다 계약 해지 입장으로 나갔는데요. 그 이외에 다른 선수들은 이게 지금 1년에서 이게 34경기 시리지 않습니까? 34경기 30이죠. 9, 4, 30, 36경기입니다. 36경기 치르는데 10경기도 채 못 뛴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선수들 대다수 정리했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하고요. 뭐 이외에 뭐 이창미 선수나 이런 유망주들은 또 K리그 클래식 전남이나 다른 팀들을 보내서 꾸준히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는 챌린지 팀이 풀뿌리 축구로서 보여주는 올블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사실 칭찬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선수들이나 프런트가 수고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 이번에 부천FC가 가장 잘한 일은 가변석도 설치했어요. 이번에 가변석 설치하고 조금 더 팬들하고 다 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든 거 좋은데 제일 잘한 일은 역시 개막 전에 헬로비너스 부른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 나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할 줄 알았어. 야, AOA 온다며. 왜 바뀌었어? 그거야 구단 사정이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잘했다. 여자라면은 사주고 뭐 너는 아니야? 미안합니다. 그거는 울트라리스크도 여자는 좋아해. 걔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걔는 등대고. 그쵸. 꾸준히 밝힙니다. 네, 걔는 등대고. 사실 그쵸. 아니 그게 우리는 그냥 여자 지나가면 괜찮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등대예요 등대. 다리 참 예쁘네. 예. 짜면 안 되다. 후려받는.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최진환 감독은 축구 팬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네. 최진환 감독이, 2002년 월드컵에 343 선수를 고안해낸 트레이너죠. 2002 월드컵 당시 히딩크타단에 있었던 트레이너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강한 체력, 베라이언 코치와 같이 강한 파워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감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선수를 부천에서 상당히 많이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부천이 3백보다 포백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즌 중반에 한 6연패 할 때 3백 쓰다가 포백으로 다시 돌리고 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이 참 일반적으로 이런 부천 같은 프로팀으로서 참 가지기 힘든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홈에서 승리가 없어요. 아이고.
지난 시즌 홈에서 18경기 치르잖아요. 네, 그렇죠. 1승 1무 16패 했어요. 홈에서. 그리고 내가 대단한 그 배신을 제대로 때리는데. 홈에서 1승 1무 16패인데 근데 배신을 제대로 때리는 것보다 남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내주는 거지. 아니 대접을 잘 차린 거야. 그러니까 1승 집안 살림은 다 내주는 아니, 거지. 그렇지. 1승 5무 11패인가 그렇구나. 1승 5무 11패. 예전에 그랬던 팀은 내 기억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 잘 나가던 저기 서울. 아니 잘 나가던 시절에 데포르티보가 이제 끝물 끝물에 그죠. 끝물 시절에 그랬던 걸로 내가. 네, 이제 진짜 홈에서 승리를 안 좋았거든. 예, 근데 여튼간 그랬던 이제 부천이 이번 시즌 이제 웬만 좋은 선수들은 다 지켰어요. 다 지키고 근데 좀 이제 전광환 선수나 뭐 하강지 선수가 이제 결국 계약을 해지로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 계약 만료로. 이제 전광환 선수나 안일주 선수 같이 K리그 클래식에서 좀 변벽을 굵은 선수들이 그대로 지키면서 좀 잘 지켜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좀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4강 플레이오프 진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구를 상대하기 조금 벅찬 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구는 이제 사상이 조광래 전 감독, 국가대표 감독이고요. 코치가 이영진 코치입니다. 옛날 안양LG 시타스 시절의 감독과 코치. 감독이 이영진 감독이. 네, 이영진 감독이죠. 그죠? 네. 이영진 감독. 조광래 사장이 이영진 감독. 그 골키퍼 코치가 이용발 골키퍼. 네, 이용발 코치이기 코치가.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또 공격 전담 코치로 안드레 코치가 왔어요. 그쵸. 예, 옛날에 2000년에 그 안양 LG를 우승으로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안드레 선수가 안드레 코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팀의 구심점으로 잡아줄 수 있는 이제 노병주 선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확실히 조광래 사장이죠. 조광래 사장님이 숫자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없는 살림의 대구. 네. 역시 하지만 해외 키프로스로 전지훈련을 가서 키프로스로 잘 가서 갔어요. 키프로스는. 좀 썼네. 많이 썼습니다. 챌린지 사실 시민구단의 입장에서 참 투자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투자 확실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시 다녀온 언론사들의 그 언론 기사에 의하면 조광래 감독 특유의 축구 스타일이죠. 짧고 빠르고 간결하게 썰어 들어가는 축구를 이영진 감독이 그대로 잘 답습해서 팀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울산과 안산이 사실 승격 플레이오프도 싸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울산하고 안산이. 상주하고 안산이죠. 네. 사실 군부대 팀들이 사실 팀 한 번 꾸리기 시작하면 네, 그렇죠. 클래식급을 꾸리기 때문에 상주는 군 깡패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챌린지 깡패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외의 팀들 승격 플레이오프를 두고 사실 대구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 두 팀의 문제점이 이제 제대 기간이 되면은 문제라는. 그렇죠. 이제 대신에 경찰청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나은 게 거기서 이제 12월 달에 선수들이 이제 입대를 해서 12월 달에 입대를 해서 9월 달이면은 1년 9개월 9월 달이면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을 하는데 3월 달에 또 적절한 선수들이 영입을 이제 하기로 임대에 들어오기로 되어져 있고 참 이런 것도 보면 안산도 괜찮게 투자하고 있다. 지난 시즌 안산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좀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K리그는 그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유럽 리그 프리뷰로 리뷰 앤 프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방송.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계속 꼬여요. 예. 어쩌니까 긴장돼서 그런지, 역시 PD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네. 우리 또, 어디 간 거야? 근데 우리 또 PD가 또 자기 얘기 아니면 또 삐져. 그래서 이제 얘기해줘야 돼. 오늘 지금 아마 편집하면서 자기 존재를 밝히지 않나 밝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할 거라고는 그거 말고 또 할 게 없으니까. 사실, 멘트 기여도 높지 않아요. 자, 바로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는 이제 유럽 리그 간단하게 리뷰, 그리고 다음 시즌 다음 경기죠. 프리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라운드 2부. 첫 번째. 유럽 리그 리뷰. 자, 역시 또,
고유곡감, 우리 곡감이가 바로 두 번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패널들과 달리 분데스리가를 준비하는 곡감입니다. 예, 제가 들고 온 리뷰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마인츠의 경기인데 상위권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마인츠인데 마인츠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입니다. 원정이고요. 또 그 아우크스부르크 홈에서 원정승을 거둔 마인츠입니다. 득점은 전반 32분에 오카자키 신지 선수 그리고 후반 45분에 구자철 선수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구자 선수가 골도 나와요. 예, 자, 일단 오카자키 신지 선수의 득점 상황을 보면은 이게 중원에서의 인터셉트가 이제 그 득점의 요인처가 됐어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의 패스를 3선에서 잘 끊어낸 것이 측면으로 패스를 했는데 공을 아무도 없었던 좌측면으로 끌고 가서 그 수비진의 공간을 넓혀놓고 그게 오카자키 선수한테 공이 넘어와서 그게 득점으로 잘 연결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에 구자철 선수. 그 유누스 말리 선수가 원래는 골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상대팀 선수 마비니츠 골키퍼한테 막혔어요. 그리고 그거를 구자철 선수가 이어받아서 한 번 접고 때렸던 것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뒷공간을 무너뜨린 패스 플레이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말리가 성공을 했으면 말리의 공이 됐을 텐데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죠. 그러고 보면 구자철 선수 접기는 진짜 잘해요. 네. 확실히 그 접기를 너무 자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지금 어디 뭐 감독 대행 하시는 분처럼 완전히 이제 축구 인생이 접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 또 떠올랐어. 떠올랐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이, 뭐, 저희 손중관대로. S군. 네. S 모씨. S모씨, S군이 뭐냐? 야, 애 아버지인데. 야, 뭐. 이거 애가 둘이야? 하나야? 하나인가? 어쨌든 애 아빠야. 우리 남의 가정사를 왜 알아야 돼? 어쨌든 애 아빠예요. 어쨌든, 이게 교체가 돼서 구자철 선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도르트문트에서 임대왔던 그 이제 독일의 신성 요나스 오프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 투입이 된 거고 공격진이기 때문에 구자철 선수는 골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이 골로 화답이 돼서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구자철 선수가 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예. 그 아시안컵 때도 부상이었고 그쵸. 부상에서 돌아와서도 내내 팀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습니다. 사실 구자철 선수의 포지션이 원래 축구의 시작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공격형 미드필더 변신하게 된 이상 포지션에서 좀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한번 고립되면 그냥 사라집니다. 네, 눈에서 맞아요. 사라지는 사라집니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자기 존재감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지금 안정환 의원처럼 트랙퀄리티스타가 되느냐, 아니면은 아예 지워지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인데, 여튼 이게,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경기 분위기를 보면은, 순위차가 크게 나는 팀끼리의 경기인데, 그게 아닌 듯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마인츠가 그것도. 마인츠가 투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해야 맞는 경기고 이게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가져가야 맞는 경기인데 마인츠가 우위를 점하면서 또 아우크스부르크 하면은 남자의 팀 아니겠습니까? 무가 원래는 후반기가 볼프스부르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가 없었어요. 그게 무가 0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무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무가 없는 남자의 팀인데 지금도 이번 경기도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남자의 그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남자의 팀이었습니다. 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목에 큐를 주면 안 되잖아. 아니 이 웃음소리가 사라진다니까. 어쩌건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 돼. 어쩌건 정보성, 전문성 하나만큼은 역시 곡감이가 역시 분석을 확실히 잘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기 돋보려고 낭만 깎아내려.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누구예요? 옆에 계신 저예요? 당신이야? 내가 나 꼭 그러진 않았어. 오랫동안 배웠지만 오랫동안 배웠어. 난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어. 근데 왜 청출어람이라 그러나? 왜 청출어람이라 그러나? 몰라요. 자, 어쨌든 바로 다음은 우리
야펠레인지 야크트 펠레가 됐지 그 중간에 경기에 서 있는 야펠레가 됐어. 그래서 삼선이네요. 자, 네. 해보시죠. 야크트 펠레 한번 대볼까? 아마 오늘 말하다가 야크트 펠레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경기 3개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썬더랜드하고 이제 아스톤빌라였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번리드 맨시티, 그리고 세 번째가 맨유 토트넘이었는데 맨유 팬이 여기 있는 관계로 아, 그렇죠. 있는 관계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 세 경기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재밌었다는 거. 그렇죠. 아예. 상당히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본 거는 내가 봤던 경기는 뭐였냐면 번리드 맨시티를 준비를 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번리드 맨시티를 준비를 했는데 뭐 사실 나는 아까도 봤지만 난 되게 날림을 기분도 되게 좀 날림을 하기 때문에 잘 좀 해요, 그럼. 첫 방송인데 뭐 첫 방송도 빡세게 해. 아니, 첫 방송을 잘해야지. 응? 아, 원래 첫 방송이 성실해야지 그 다음에는 웃겨도 넘어가는 거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 그런 거다 이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왜 번리하고 맨시티를 굉장히 좀 재밌을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권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요 근래에서 계속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번리를 어떻게 잡고 반등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경기력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설마 번리가 아무리 자기네 그 안방에서 싸운다고 한들 설마 시티가 질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몰라. 여기 첼시 팬이죠? 네. 아, 자꾸 이게 시티가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점점 내려오고 있죠.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또 저기였잖아. 챔피언스리그 직전 경기였기 정말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탔어야만 하는 경기. 여기서 분위기를 탔어야 했는데 완전히 뭐 번리조차 잡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죠. 번리도 못 잡아서 바로 저를 니들이 어떻게 잡아? 가 돼버린 거죠. 결과는. 어쨌건간은 1대0으로 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새벽에, 어제죠?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 바르셀로나와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그 경기도 1대0으로 그제 새벽 아니야? 그제 새벽에. 그제군요. 예. 어제 1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도 1대0으로 근데 이게 참 내용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뭐 득점상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이번 시즌 후반으로 들면서 확실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네. 일단 원래 기본적으로 EPL 자체가 일정 자체가 좀 빡세잖아. 그쵸. 빡센데 박싱데이도 있고 리오컵도 있는 그런 마당에 기본적으로 챔피언스리그도 로스터가 이제 인원이 잘린 상태에서 이번 시즌 시작을 했고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의 기본적인 주전 선수들의 기본적인 체력적인 문제라는 거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에 들어서 가장 큰 맨체스터 시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걸 것 같아요. 야야 투레의 폼 문제. 기본적으로 야야 투레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뭐 폭삭 주저앉은 건 아닌데 과거에 한 두세 시즌 전만 하더라도 보여줬던 그 엄청난 그 중원 장악력 이런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체력적 문제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이것저것 다 중첩 데미지를 입으면서 팀이 자체가 완전히 지금 그쵸. 완전히. 최악의 성적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강등권 녹았기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는 뭐 최악의 성적이라고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리그에서도 이제 리오풀한테 쫓기고 사실 리오풀 뒤에도 바로 맨유가 바로 뒤에 그쵸.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경기만 미끄러져 버리면은 순식간에 맨체스터와 리오풀의 그 빨간 팀들한테 붙잡히는 수가 생기는 뭐 아스날도 지금 3위. 아스날도 그렇죠. 네, 뭐 언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3위예요 벌써. 그럼 정신 차려보니까 3위. 예. 3위인가 4위인가? 3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뭔가 네, 맞습니다. 강수를 두던지 예를 들어서 뭐 페그리니가 나간다든지 뭐, 이로써 저는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게이드를 받죠. 승점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6점을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 35, 6라운드쯤에 2-0로 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첼시의 경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불안정한 면도 가끔가다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번에 이제 소튼전만 해도 물론 소튼전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그 경기는 솔직히 프레드 포스터 키퍼가 너무 잘해줬어. 사실 뭐 프레셔 포스터 예, 가끔가다 골키퍼가 한 번씩 약을 빨거든요, 이게. 예, 웨스트롬에 있는 벤 포스터하고 완전히 달라요. 뭔 약을 빨았는지. 네, 벤포스터 진짜. 벤포스터. 아, 우리 유스인데 그렇죠. 니네 유스죠? 네,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인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4-3으로 그 이른바 첼시 팬들이 얘기한 노래방 유나이티드 사건 때 그렇죠. 골키퍼가 하다못해 반대사르가 못 나와서 벤 포스터가 나왔어요. 쿠시차게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야펠레 형한테 내가 가장 공감하는 거는 야야뚜레예요. 야야투레. 예, 저 같은 경우도 축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볼란치, 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든 것에 축을 두고 있다라는.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중심을 잡아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야야뚜레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선수가 슈바인슈타이고 아니면 필립람 아니면 지금 현재 사비 알론소 이런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팀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야야뚜레 선수입니다. 시티는 야야뚜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죄송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죠. 깜짝 놀랐잖아. 맨유는 영감님이 중심을 잡아줘야 뭐 맨유한 뭐 거기는 벤치만 마크하면 돼. 갑자기 조석의 만화가 나네요.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는 야야뚜레 선수의 지금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야야뚜레 선수가 몸빵도 해주고 공도 끌어오고 공도 뿌려주고 다 하는데 그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에 지친 것 같아요. 좀 말을 못할 정도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던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사실 내가 본 선수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헤수스 나바스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헤수스 나바스가 그나마 오른쪽 해집고 다니고 그랬는데 다비드 실바도 사실 좋은 모습은 그렇게까지는 어쩌다가 득점 선상에 있어서 다비드 실바가 득점을 해냈던 거지 실제적으로 맨시티 경기를 봤을 때 다비드 실바 선수는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 나바스 네그레도 선수가 지금 맨시티에 있나요? 네그레도 선수도 이적을 한 거. 임대에 나갔죠, 임대. 임대. 세베로 나갔잖아. 네, 그쵸. 그 팀으로 다시 갔어요? 신경팀으로 임대를 갔고. 그리고서 나는 참, 네그레도 선수를 난 내친 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제코로 내보내든지. 근데 제코가 또 뜬금포가 하나씩 터지다 보니까. 하기사, 제코 같은 경우는 사실 패스도 은근히 잘 뿌려주는 선수기도 하고, 은근 주기 잘 맞긴 한데, 난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윌프레드 본인 왜 사왔냐고 나는. 그러니까는 약간 제2의 젠로드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윌프레드 보니의 현재 모습이지 않나. 3천만 파운드? 였나? 그쵸? 그 정도 나오죠? 꽤 비싸게 나가요. 꽤 비싸게. 어쩌가는 600억 가까이 주고 사왔는데. 어쩌가는 과연 윌프레드 보니는 그 가격으로 잠깐만. 시티에게 맞을 수 있었나? 잠깐만. 600억? 누구 생각나는데? 저기 이제 전력 공급 손실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웨스트햄에서 얼마 전에 이게 넘어져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크고 알흠다운. 그 전봇대가 넘어지면은 그 주변 하지만 주변 건물 전력에 손실이 와서. 그래도 그 전봇대 전력 공급은 크리스마스 때만 잘합니다. 누군지 다 알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로 로이 캐롤이 있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는 그래서 시즌 아웃 됐구나. 크리스마스 지나서. 크리스마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방울 달러 가야죠. 자, 선수명을 말한다고 해서 제가 죽거나 인실조술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 말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맞아. 이 경기에서 또 좋았던 게 뭐였냐면 버닝 맨시전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였냐면 램파드가 아무것도 못해줬어. 또 이게 또 사심이 가득 담긴 이 콘조가 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요? 나도 램파드 싫어해. 왜 그래? 나는 우리한테는 나로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어제나 엿을 줬던 게 램파드이기 때문에
그닥 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선수로서는 말년이 하셔서 그런지 나쁘진 않습니다. 첼시 시절은. 그쵸. 자,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이죠. 자, 이제 그 이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와서 제가 준비한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간의 경기입니다. 아니, 그 경기 얘가 경기 잡는 거는, 아니, 뭐, 얘는 뭐 맨유 팬이니까 맨유 경기 잡는다고 치는데, 얘가 경기 잡는 거는 다 접전이야, 이번에는. 아니 뭐 토트넘전은 접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에 대야가 필선수 덕분에 좀 운동 좀 하고 잠깐 땀 좀 빼고. 잠깐 사우나 갔다 와서 잠깐 땀 좀 잠깐 빼고. 사우나 갔다 와서 커피 먹고 있었더니 3대0이 됐다라는 그 경기제. 근데 그러니까 의외로 토트넘이 너무 무력했어. 일단은 제일 무기력했던 선수가 이제 타운젠트 선수가 완벽하게 말렸죠. 완벽하게 말렸고 요리스만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슨 선수 그것도 많이 얼어 있었고요. 일단 해리케인 선수를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더스 스몰링 조합이 나왔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허약한지라. 워낙 메뉴 수비 그쵸. 지금 선수라는 워낙 왜냐하면 허약합니다. 아시다시피 퍼디 비디치 보다가 필더스 스몰링 에반스 보면 복장이 터집니다. 뒤에 담당한 게, 이게, 비디치랑 퍼디난데 둘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둘 다 빠지고 다른 놈들이 붙어버리니까, 이거 뭘 그러니까는 해야지 뭐. 왜냐하면 사실 정말 중요했던 게 조니 에반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니 에반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해 유스 때부터 있으면서 퍼디 그리고 비디치와의 그 수비 로테이션을 통해서 좀 많이 성장하고 끌어올렸어야 됐는데 끌어올리지 못한 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후안 마타 경기력이 상당히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좋은 면은 없었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디마리아 롤이라고 바나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디마리아 롤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사실. 어쨌건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내용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캐릭의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이 나온 경기가 8경기인가 그렇습니다. 8경기가 나왔는데 8경기에서 6승 1무 1패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승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바나 감독이 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블린트를 꾸준히 썼었는데 지금 마르코스로 선수 센터백이고 측면에 루크쇼 선수가 잘 못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측면 풀백으로 꾸준히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실령 선수를 살려낸 걸 보면 참 바나 감독이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점만큼은 인정해주고 싶어요. 네, 그전만큼은 왜냐하면 사실 레실령 선수가 8대2 가르마 스코어 이후로 사실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네. 새똥 먹고 힘나. 그 비둘기 잡고 싶네요. 애슐리 형 선수가 진짜 맨유로 왔을 때는 진짜 유망주라고 아스톤 빌라를 살려낸 유망주라고 원래 아스톤 빌라에서 가장 1순위로 끌어오고 싶어하는 선수는 원래 그 누구야 아그본나우 선수거든요. 그쵸. 예, 원래는 아그본나우 선수였는데 애슐리 형이라는 선수랑 제임스 밀러 선수가 나타나면서 이제 애슐리 형, 제임스 밀러가 각각 가고 나서 이제 아그본나우 선수가 혼자서 그거를 이끌어 가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벤테케라든지 안드레아스 바이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아그본나우가 뭐 지금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밀려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선더랜드는 골 넣었어? 그 애슐리 형 선수가 좀 잘 해주기를 하는 바람인데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맨유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을 하더라고요. 그 영감님 아직 은퇴하시고 몰락하지 나서. 않았어요. 예. 아직 몰락하지 않았고 예. 저 황소개구리 지도 잘 나간다 이거지. 저기 생태계를 말아먹는 황소개구리. 아이고 뭐 일단은 확실히 이 경기의 MVP라고 하면 역시나 캐릭이 되겠죠. 캐릭이 보여준 이제 적절한 볼 배그 그리고 필요할 때 캐릭의 헤딩골 태어나서죠. 이제 캐릭 선수가 2006년도 이후로 맨유에 온 이후로 헤딩골 넣은 거 정말 전 처음 봅니다. 제 기억상이 맞으면 헤딩골 처음일 거예요. 하는 거 처음에 내 기억이 맞아. 그쵸. 그리고 루니 선수의 멋진 골까지 3대5로 깔끔하게 승리했는데 후반전이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선수나 이런 선수 투입하면서 좀 여유도 보여줬고요. 다음 경기가 또 이제 지옥의 5연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면은 통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프리뷰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1라운드 2부 두 번째 유럽 리그 프리뷰
자, 우리 독일 축구계 프리뷰는 과연 어디로 갈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프리뷰 죄송합니다. 또 빠다 발랐어. 원래 빠다를 바를 수밖에 없어요. 큐를 주기 싫어, 이래서. 빠다 좀 바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빨리 이러면서 자기는, 그래서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거두는 피지는 않았어, 내가. 그만 좀 추진력 좀 얻고. 알았어. 목을 빼? 목을 빼? 근데 사실 목이 짧기는 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에 가리지. 굵고 짧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리도 그런데. 더 이상 같이 들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예,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경기는 샬케 04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핫한 팀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핫한 팀들이 경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최근 경기에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샬케는 좀 안 좋은 걸로 핫해요. 헤르타 베를린한테 2대2로 비겼거든요, 지난 경기. 헤르타 베를린한테 2대2로 비긴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샬케가 웃긴 게 이겨야 될 팀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될 팀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져야 할 팀한테는 그거를 무승부로 따라잡거나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 묘한 미들스브 네.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도깨비팀. 미들스브로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2승 2무 1패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면에서는 핫한 팀답게 진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샬케 04입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4승 1패입니다. 그 1패가 엊그제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진 거예요. 사실 그것도 뭐 스코어상 진 거고 네. 승부차기에서 패한 거기 때문에 네, 경기는 또 장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4승 1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리그에서 최근 5경기에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은 이게 볼프스부르크랑 경기를 할 때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10분 만에 헤트트릭을 넣으면서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뭐 도스트 선수가 4골을 넣으면서 그 경기를 뒤집어 놓기는 했지만 그 도스트 선수를 질리게 한 그 추격으로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샬케 같은 경우도 디마테오 감독이 선임이 되면서 좀 팀 분위기가 중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던 팀 분위기를 추스리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케 04, 레버쿠젠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 이 세 팀이 지금 3, 4위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그리고 들쑥날쑥한 그 경기의 내용을 본다면은 샬케는 롤러코스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깨비 팀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게 져야 할 팀의 강한 모습 어떤 거냐면 바이언을 상대로 이 2경기를 다 무승부를 거뒀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쵸. 네,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2경기를 무승부를 거뒀다는 건 대단한 거고 이게 또 도르트문트, 베를린, 켈른 이런 팀들한테는 1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1승 1패, 뭐 1무 1패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강팀인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팀이 샬케인 거죠. 그리고 폭풍을 뚫고 이제 순항을 하는 레버쿠젠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조금 순항을 하려고 하는데 만난 게 샬케예요. 비슷한 상대를 만난 겁니다. 레버쿠젠이 문제가 되는 거는 팀플레이, 즉 조직력인데 선수들의 조직력이 안 맞았던 게 컸습니다. 그때 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네, 수비도 너무 흔들렸고 선수들끼리 패스 조직력도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3대0으로 계속 끌려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어거지로 10분에 3골을 넣고 따라잡는 거거든요. 그 경기가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갔던 경기죠. 진짜 멱살 잡고 끌려갔다가 손흥민이 그 세대를 때리고 다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스트한테 맞고 쓰러졌던 그런 경기가 되는데 동료 선수들이 안 좋았습니다. 뭐 물론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넣고 그 마지막에 실수로 4대3으로 그거 좀 역전이 되기는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동료 선수들이 어시스트를 해준 게 없고 본인이 뺏어서 그냥 끌고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레버쿠젠한테는 중요한 거는 조직력, 패스플레이 이런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저 슈미트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상하게도 레버쿠젠이 조직력이 떨어져요.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피아 감독 때는 그래도 조직력이라는 건 있었거든요, 지더라도. 근데 로저 슈미트 감독 때는 글쎄요, 예전에 로저 슈미트 감독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할 때는
그렇게 잘 공격을 하던 사람이 여기서는 공격이 안 돼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과연 이 경기가 누구의 승리를 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접전이 될 거는 뻔하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저 목소리 좀 고치고 싶어 나는. 이게 끼어들 것도 없어 이거는 이렇게 되면. 빨리 넘어갑시다, 언론에. 그 다음에는 어디 준비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저기를 준비했어요. 웨스트햄하고 썬더랜드를 준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감독이 바뀌었죠. 그죠. 포획 감독이 드디어 경질을 당하고 난 좀 아쉬운데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질이라는 초강수로 졌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16, 17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썬더랜드가 중위권 이상을 했던 적은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 강등권에서 살려내는 게 사실 스포츠 감독의 저거죠. 원래 목표죠. 임무였고 다행히도 그걸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서 지난 시즌에도 17위였죠. 예.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남았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힘들어 보여서 결국에 이제 보드진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누구 데렸냐?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친숙한 감독이죠. 안복함 감독님. 네, 그렇죠. 그 네덜란드에서 작은 장군으로 불리는 아주 그렇죠. 예. 괜히 그 얘기 왜 해가지고 지금 미안합니다. 왜 지금? 그러지마. 그분 잘했어. 나름 잘했어. 조목래에 비하면 좋았어. 그건 그래. 조목래가 싸질러 놓은 똥 잘 치웠어. 그건 그래. 딕 아드보카트 그쵸. 감독이죠. 네. 그분께서 이제 썬더랜드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첫 번째 경기거든요. 3월 22일 이제 일요일 날 12시에 열리는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에 열리는 요 경기가 데뷔전인데 근데 데뷔전 상대가 너무 그래도 좀 만만치 않아요. 샘 알라다이스 빅샘의 웨스트햄이죠. 그 전봇대 있는 그 팀이. 예, 전부터 무너져가지고 약간 지금- 그래도 비슷하게는 두 분이 닮긴 했네요. 외관상으로는. 응? 그렇죠. 약간 좀 푸짐하잖아요, 두 분이. 푸짐하고 뭐가 없어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우리 앞에 계신 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곡가미도 목은 없어요. 예. 곡감에 목이 있나? 없지. 그쵸? 어.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렇죠. 아무튼 업튼 파크에서 썬더랜드하고 이제 붙게 되는 웨스트햄 입장에서도 지금 원래 리그 초반에만 해도 거의 4위 항상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권에 계속 머물렀던 팀이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놀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위권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또 계단을 밟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독까지 바뀌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다고 볼 수 있는 썬더랜드 상대로 승점을 쌓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로 짤막하게 짧게. 짤막하게 하나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아드보카트 감독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나는 DPL에서 못할 것도 없다라고 봐요. 왜냐 소천에서 로나ルド 쿠에만도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아드보카트라고 못할까? 하긴 그렇지. 뭐. 어.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다 그랬죠. 소튼에 쿠에만 감독 왔을 때. 뭔 안 미친 될- 소리야 이러면서 안 될 거야. 이제 소튼 팬들도 이제 로나ルド 쿠에만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구나.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쿠에만이 발렌시아만 그렇게 죽었었지, 다른 데서는 잘했대요. 트벤트였나? 트벤트는 네. 좋았어요. 트벤트에서도 트벤테, 알크마르 네. 이런 팀들. 맞다 알크마르. 알크마르. 대박 터뜨렸지. 네, 트벤테, 알크마르 이런 팀들이 다 대박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렌시아의 선입견이 씌였던 거죠. 왜냐면 호아킨을 원톱으로 썼어. 호아킨 원톱 쓴 것도 좀 저것도 있잖아. 아리스맨디. 아리즈맨디 풀백으로 쓰고. 다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같은 예로 안토니오 발렌시아를 예를 들 수 있겠잖아. 왜냐면, 근데 발렌시아는 수비 가담이라도 좋지. 그쵸. 하지만 백패스는 웰백한테 하는 네. 좋은 선수입니다.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 빅경기가 또 더비가 2개나 있습니다. 그쵸? 제가 하는 거 하나가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고요. 엘 클라시코가 있는데, 아무래도 엘클라시코는 뭐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스웨스트 더비는 사실 다들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박무성 해설위원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도 쓰긴 했습니다만. 나 말고 다른 펠레?
아, 그쵸. 원나더 펠레? 그쵸. 살구색 펠레. 진정한 살구색 펠레. 살구색 아, 근데 펠레. 요즘 들어서 좀 맞추더라고요. 신음 전문 캐스터. 그래도 펠레야. 네, 해설을 위한. 요즘 좀 틀렸어요라는 댓글이 좀 달리고는 있습니다. 자, 이 경기가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9경기에서 승점 56점. 리버풀 왜 6점짜리야? 6점짜리.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좀 없다는 거죠. 비중이 없다고? 아이, 죄송합니다. 요즘 축구 잘 안 봐요. 요즘 FM 돌리는 정신없어. 나만의 세계에 빠져있어? 지금 나처럼 배부러도 봐요. 너 아, 캐리그 보자니요, 대신에. 너 여자 배구밖에 안 보잖아. 미안합니다. 김연경은 저기 터키 갈 때 울었던 거 알고 있다. 울었어? 울었어? 야, 씨, 개드립을 친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거를 줘. 흑생명 팬이야. 아닌데. 흑생명 팬이라서. 자, 네. 리버풀이 지금 이 승점 2점 차로 해서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부터 리버풀까지 승점 4점 차에 박빙입니다. 박빙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필드 원정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면 확실히 중위권, 그러니까 5위권, 챔피언스리그권에 좀 안정권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이번 경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또 안필드라는 경기장이 상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경기장이죠. 왜냐하면은 항상 죽을 쓰고 있던 리버풀도 19위 하던 로이 호지슨 시절의 리버풀도 안필드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고전하게 했던 경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루이스 바나 감독이 이제는 실험을 좀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요 몇 경기 동안 4-2, 3-1 전술을 끈에 들고 나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장 잘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좀 잘 경기를 풀어줬으면 하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거스포엣의 예측을 좀 이제 떼려고 확실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거스포엣이 이제 수아레스 나가면서 그랬죠. 수아레스 없으면 이 팀은 그냥 중위권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제가는 중위권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이죠. UEFA. 그쵸. 근데, 들어맞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시드만 공격수가 다 거기였어요. 네. 수아레스 역할을 그 어느 누구도 붙지 못하고 있는데, 스터리지나 복귀하고 라임 스털링, 쿠티뉴가 잘해주고 있으면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무섭죠? 최근에 경기 정말 무서울 만치가 경기력이 좋아졌고.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수완시와의 경기도 복귀해보면, 기성용 나가니까 수완시가 미들지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만큼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게 여기서 티가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게 지금 현재 4백을 쓰는 팀들이 대다수인데 3백을 쓰는 팀이 4백을 쓰는 팀 앞에서 무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3백으로 금방 바꾼 팀들이기 때문에 이게 3백에 적응을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리버풀은 3백을 쓰면서도 적응이 잘 되고 공격도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죠? 네, 3백을 쓰면서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팀인 것 같습니다. 2, 3선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로저스 감독의 리버풀이 과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안필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무래도 오지에서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아무래도 홈구장이니까요. 그쵸.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진짜 홈구장이 갖는 위력이 크죠, 진짜. 그죠. 경기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항상 알게 되면 위압감이 장난이 오드 아닙니다. 트래포드하고 거의 동급이죠. 뭐 가봐서 알지만 제가 또 안필드를 가봐서 아는데 안필드에 가봐서 아는데 확실히 그 분위기는 가본 사람은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도 거기서 불렀다며? 나는 You will never win 언론이라고 불렀죠.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이거 마지막에 You will never win 언론 이렇게 내가 음치기 때문에 노래는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사 뭐 들켰으면 지금 진짜 여기 홈구장이 있었어. 갖는 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안필드, 올드 트래포드, 스탠포드 브리지, 그리고 이제 누캄프에 맞먹는 또 지그날 이두나 파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단한 알리안츠 아레나 안 꺼내서 참 고마워요. 아니 알리안츠 아레나는 솔직히 홈구장으로서의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그 외관의 위압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확실히 알리안츠가 보험은 잘해요. 네. 아니 그 보험보다는 그 경기장 네이밍 스폰서고요. 그 경기장을 잘 만든 사람의 공이겠죠. 그래서 유럽 리그는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쉬었다가
이제 A매치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번 선수 선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라운드 3부 국가대표 A매치 경기 프리뷰.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는요, 우리 A매치.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금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3월 31일 두 경기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뉴질랜드와의 경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3월 17일입니다. 3월 17일에 발표가 났죠. 3월 17일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아시아컵 하고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 얼굴을 보인 선수들도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골키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선수와 김진현 선수예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성용 선수가 아예 빠졌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일단 부상 중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김승규, 김진현 선수 일단은 현재 넘버원은 또 김진현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만 김승규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뭐 언제든지 골키퍼가 바뀔 수는 있죠. 의외로 김진현 선수도 지금 이제 대구FC 사장으로 있는 조광래 사장의 눈에 띄어서 이제 발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때 당시는 김진현 선수가 잘할까, 이게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까라는 그런 면이 보여왔는데, 슈틸리케 감독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 지금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아직도 더 보여줄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능력인데, 과연 이번 대표팀 그 평가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김진현 선수가 큰 실수를 한 번 했었죠. 이제 그 신태영 감독이 잠깐 임시로 감독을 맡았던 시절에 베네수엘라와 했던 그 부천 홈구장이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했던 그 경기에서 첫 번째 선제골의 빌미를 골킥 미스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연습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김승규 선수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대단하죠, 김승규 선수는. 김승규 선수. 사실 뭐 그 전에 정성용 선수에게 밀려서 제2골키퍼였다라는 게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운이 없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무실점 우승을 생각을 하면 김승규 선수의 커리어 하이는 작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김승규 선수가 K리그에 데뷔한 나이가 16, 17 이 정도의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차가 가까워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10년 차가 가까워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프로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김승규 선수가 이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를 눈여겨두고 플레이를 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전에는 페널티킥 전문 키커, 뭐 승부차기 전문 키퍼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김승규 선수의 능력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비진도 짧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추가된 선수가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윤석열 선수가 윤석열 선수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차두리 선수는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A매치 그 국가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선수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드디어 그분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레드냅이 나가면서 뭐 여전히 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경기에서는 조금 폼이 안 좋았어요. 좀 아쉽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 경기는 전체적으로 다 QPR이 전체적으로 멍청이긴 개판이죠. 했어요. 개판이긴 했는데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실점 장면에서 항상 관여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게 윤석열 선수의 좀 수비 집중력 약간 부탁인데 김영건 선수하고 둘이는 같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중력 정말 안 좋은데 정말 둘이 그렇죠. 정신 진짜 주의 산만한 거는 주의 산만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 답답한 수비라고 해야 되죠. 이게 뚫리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골키퍼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비라는 거는 진짜 1차 방어선으로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곽태희 선수가
확실히 폼을 잘 보여주면서 정상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장현수 선수 부상으로 정동호 선수가 교체가 그렇죠. 됐죠. 정동호 선수 교체가 됐는데요. 네. 정동호 선수는 지난 포항 울산 간의 경기에서 제8호표 선제골을 어시스트다. 네. 예. 주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입니다만 한국 선수 특유 아니죠? 그 좌우 양발을 다 잘 그렇죠. 쓰는 선수답게 왼발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동호 선수를 처음 보게 된 게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차이나 슈퍼리그를 좀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그쪽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항저우 리천, 그 항저우 그린타운 팀을 이제 그쵸.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제 김동진 선수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에 저는 정동호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 뭐 이제 새로 뜨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팀에서 임대를 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국내에 눈이 띄어서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네, 이 정동호 선수 이번 플레이 지금 눈여겨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차출을 술 가지고 지금 되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많이 해요. 근데 김지 선수가 이제 호펜하임에서 주전입니다. 그러니까는 팀의 입장에서 보내기가 싫겠죠. 아르센 벵거 감독이 그 얘기한 게 있어요. 국가대표 감독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차를 빌려주면은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차에 흠집을 내갖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선수를 키우는 메리트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호펜하임 감독이 얘기하는 것도 그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뽑아야만 하는 슈틸리케 감독의 그런 그 이제 심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이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만 여튼 김진수 선수가 뽑히기는 뽑힌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을 좀 이제 특이 사항으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김봉용 선수가 복귀했어요. 네, 그리고 이청용 선수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은선 선수가 이제 처음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김은선 선수 좀 늦가기 나이에 지금 A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 처음 뽑혔고요. 이재성 선수가 대단하죠. 이재성 선수 플레이를 보면서 제 지인이 그랬습니다. 2년차 선수가 해야 될 플레이가 아니라라는 걸 보여준 거죠. 잔뼈가 굵은 선수가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다라고 이렇게 평을 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과연 국가대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 성남과의 경기 전북 개막전에서 이재성 선수와 애니오 선수가 중앙 공격형 더블 미드필더로 나왔는데요. 둘이 아주 에듀 선수를 도와서 성남의 수비진을 릴린했던 경기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4-1-4-1은 진짜 패스플레이를 할 때 쓰이는 전술이 아니라 진짜 전북처럼 닭공을 할 때 쓰이는 전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원 블루인츠 선수의 김은선 선수 사실 뭐 연령별 대표팀이나 이런 거 거치 선수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경기력을 상당히 수원에서 핵심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지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간단히 좀 설명해 본다고 하면은 김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같이 뛰고 있죠. 동일 포지션에서 싸워야 되는 게 이제 구자철 선수와 기성용 선수의 위치인데 배급 능력이 수원에서 상당히 좋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A 대표팀에서는 박주 선수와 함께 좀 박스 투 박스로 많이 뛰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톱 이제 군데렐라 이정엽 선수는 역시나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뽑히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폼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기회를 부여받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그렇죠. 이게 아우스부르크 갔을 때도 이게 사실은 구자철 선수의 공 덕분에 같이 뜬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전남에서도 K리그 니까라는 좀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K리그 팬들이나 선수들 뭐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전남에서는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나가니까 이거 좀 그렇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우스부르크에서 해왔던 게 있었는데 썬더랜드도 갔었죠. 지동원 선수가 썬더랜드도 갔었고 아우그스부르크 다시 또 서더랜드 복귀했다가 다시 아우그스부르크 갔다가 도트문트 갔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우그스부르크에서는 이제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본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면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지동원 선수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조만간 이번 주에 있는 경기에서 좀 기분 좋게 골 좀 넣고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서 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느낌에
지동원 선수를 넣은 거는 이정엽 선수처럼 한번 키워보겠다. 그거 아니야. 난 그게 아니라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번. 일단 왜냐면은 스타일이 이정엽 선수가 좀 다릅니다. 키나 몸무게나 이런 부분은 프로필상 동일하고 동갑내기긴 하지만 지동원 선수에 비해서 사실 이정엽 선수 발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대신에 한 방은 있는데 대신에 그에 반해서 지동원 선수는 좀 많이 뛰어주고 내려와서 좀 풀어주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동국 선수와 김식 선수가 복귀하게 되면 경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정엽 선수와 지동원 선수 언제든지 제1의 공격수로 올라올 수 있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서 좀 동기부여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은 짧게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첫 방송 어떠셨어요? 지금 PD가 없이 우리끼리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일단은 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거 아마 시범 방송은 일단 우리가 이제 안 올렸어요. 그거는 이제 안 올렸는데 상당히 거기서 상당히 재밌었고 생각보다 잘 맞는구나 우리. 잘 맞는구나. 우리끼리만 즐기면 안 되는데 사실 좀. 그렇죠. 다 같이 즐겨야 되는. 사실 우리끼리 물론 이제 나는 근데 난 좀 틀린 게 일단 우리끼리라도 잘 맞고 즐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일단은 재밌게 방송을 당시 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재밌게 방송을 했고 물론 이제 나는 K리그 좀 봐요. K리그 봐야지. 좀 봐요. 진짜 봐. 몰랐는데 왜 그래? 아 K리그 재밌다니까? 재밌어. 하이라이트 한 번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본방 풀로 봐야지. 이제 풀로 봐야지. 성남이랑 전남 같은 그런 경기만 아니면 되는데. 이제는 좀 그것도 좀 보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는 좀 조금씩 이제 준비를 좀 빡세게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이 들어줄수록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나도 뭐 나중에 미래의 광고주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광고까지 벌써 생각하는. 이미 광고가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진짜요? 벌써? 일단은 좀 더 큰 다음에 받는 걸로. 자, 어떤 정방도 우리 국감 작가로서 역시 분석밖에 안 하고 목에 빠타만 칠했는데 이게 좀 어떠셨는지. 아, 그래도 불러줘서 고마웠어요. 네. 제가 항상 불러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 우선 들고요. 그 경기를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만들어진 게 저한테는 참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곧 쫓겨납니다. 빨리 네. 갑시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힘들어요. 이거 좀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지금 농담이 아니라 혼자 빠타칠해서 그래. 혼자 다 진짜잖아. 우리는 중간중간 개드립도 날리는데. 이 드립이 언젠가는 웃음으로 바뀔 날이 있길 바라며. 사실, 우리도 더 말하면서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재밌게 듣고, 좀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좀 같이 해준다고 하면,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욕설이 얼마 없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분기택출할 만한 일이 생기면 욕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야, 욕설 오프닝 때도 엄청 더럽게 많이 했구나. 아니 많이 안 했어. 안 했나? 아유, 그게 나는 우리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욕을 어느 순간 내가 술 먹고 방송하기 시작하면 욕이 난무할 수도 있어요. 술에 들어가면 나도 욕을 하기 때문에 MC로서 욕 많이 할 수 있는 방송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쫓겨나기 전에 빨리.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즌 1라운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경기 승패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그리고 청취율에 따라서 승과 패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실수록 저희가 승점을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주말, 이제 금요일날 녹음이기 때문에 좋은 주말과 동시에 축구와 함께하는 K리그와 함께하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만한 주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